자, 챕터가요, 이제 조절과 놋이 되어 있는데, 이제 노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절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의 기능이다 보니까 노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노안이라는 것이 왜 발생을 하고 이런 노안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조절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조절이 일어날 때 수정체가 변화하는 그 메커니즘,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가 조절을 할 때는 이제 원리 볼 때는 기본적으로 수정체가 가지고 있는 굴절력 값이 19디옵터인데 가까운 곳을 볼 때 여기에서 굴절력 값을 높이는 이 기능 자체를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가까운 거리마다를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수정체가 하고 있는 주 기능, 조절 기능인데 이 조절력 값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노안이라는 것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절이 얼마나 더 일어나고 좀 잘 안 일어나고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조절 가능 범위와 함께 실제 볼 수 있는 이 이제 피검자의 명시 범위, 볼 수 있는 범위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까운 곳을 보는데 불편한 이제 증상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은 흔히들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사용하는 그 시력 보정 연구로서 돋보기라는 것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돋보기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상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광학 기구를 돋보기라고 하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 가까운 곳을 볼 때 이용하게 되는 이 안경은 돋보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근거리를 보기 위한 근용 안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상을 확대시켜서 조금 더 보기 용이하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정말로 이 사람 눈에 맞게끔 이제 사용하는 근거리를 보기 위한 시력 보정 연구로서 이 근용 안경으로 착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야 되며 이 안경을 착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 처방값을 얻어내야 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절,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조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이 조절과 관련한 노안이라고 하는 이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자, 외계의 물체에 관계없이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게 하는 눈의 고유의 기능이다. 조절이라는 것은 수정체가 본래의 굴절력보다 굴절력 값을 높이는 이 이제 활동을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멀리를 볼 때는 수정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굴절력값 플러스 19디옵터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근데 가까운 곳을 보고 싶다. 거리마다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의 그 변화 값은 다르게 될 거예요. 보다 더 가까워질수록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죠? 즉, 이제 수정체가 더 많이 볼록하게 되어서 굴절력 값을 좀 더 많이 이제 높일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외계의 물체에 관계없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보통 원거리라고 했었을 때는 눈앞 5m, 6m 이상을 원거리라고 하니까 이 5m 이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오게 된다. 근데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그 거리마다 5m 이내에 있는 그 물체의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수정체가 적절하게 굴절력 값을 높여서 망막에 선명상을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절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절은 원견시 멀리 볼 때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죠. 멀리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정체가 본래에 가지고 있는 굴절력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견시에서 근견시로, 그러니까 5m 이내로 사물이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면은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더 많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체가 이제 굴절력 값의 변화를 주면서
변화를 주면서 가까운 곳도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조절이 일어날 때요. 가까운 곳을 볼 때 어떤 또 눈에 반사작용이 일어나느냐. 자, 가까운 곳을 본다 했었을 때는 조절이 반드시 발생이 돼야 되고 굴절력 값이 이렇게 상승이 돼야 되고 함께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물체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은 눈이 안으로 몰리죠. 폭주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폭주 일어나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동공도 이 폭주와 함께 조절과 함께 같이 반사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볼 때 일어나는 이 반사작용을 근접 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굳이 이제 뭐가 조금 먼저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일어나느냐 이제 보게 되면 폭주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조절, 축동 순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폭조, 축. 근데 그 일어나는 그 시간의 차이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혹시나 이제 그래도 뭐가 먼저 일어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요 순서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폭조축 이렇게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도를 갖고 언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접 반사는 폭주, 조절, 축동 순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외워두실게요. 자, 그래서 이 조절이라는 것은 원견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근견시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근견시로 이행될 때 발생하는 반사작용으로 폭조, 조절, 축동이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근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절이 일어날 때 조절 메커니즘 저희가 앞서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자, 조절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수정체가 이렇게 좀 모양새를 바꿔야 되죠. 뚱뚱하게. 그죠? 그래서 밑에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실제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굴절력 값을 높인 조절 상태에서의 수정체의 모습이에요. 좀 더 볼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은 조절 이완됐었을 때, 그러니까 멀리 볼 때의 수정체의 그냥 본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굴절력 값이 또 높아져야 되면은 조절이 일어나야 되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굴절력 값이 변화가 되는데 굴절력 값이 원래는 19디옵터지만 최대로 했었을 때는 33디옵터까지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는 조절력의 범위라고 하면 최대 14디옵터만큼의 굴절력 변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통은 한 10살 정도의 이 조절력의 어떤 그 최고치를 찍어요. 찍고 보통 그리고 10살부터는 점점점 더 조금씩 이 조절할 수 있는 이 조절력의 범위가 줄어들다가 보통은 한 40세 전후, 45세 전후가 되면은 한 조절력이 3디옵터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즉 원래 19디옵터 가지고 있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도 아무리 해도 보통 한 3디옵터 정도까지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22디옵터까지. 그러다 보니까 물체가 가까이 왔었을 때 잘 안 보이게 되고 이러한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절력이 감소하고 이렇게 가까운 것을 볼 때 잘 안 보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노안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서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40에서 45세가 노화됐다라고 조금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사실 요즘에는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좀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눈의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노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고 원래는 이제 19디옵터부터 해서 최대치를 했었을 때는 33디옵터까지 한 14디옵터만큼 굴절력 변화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있는데 이때 이제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이 주변에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여기 하얀 부분이 수정체죠. 그리고 지금 앞쪽에 원반 모양이 홍채고 요 뒤쪽에 삼각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모양체, 선모체잖아요. 근데 이게 모양체 근, 선모체 근이고 이 앞쪽에 까만색 부분이 뭘까요?
모양체 소대죠. 이 모양체 소대가 실제적으로 이 수정체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완되고 수축이 되면서 얘가 뚱뚱해지기도 하고 날씬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변화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안구 구조 생리하면서 이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조절을 할 때의 메커니즘만 기억을 해두고 이완이 될 때는 그냥 반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절할 때의 이 조절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 옆에 있는 이 모양체 근이요. 즉 모양체 근에 해당되는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보여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색소가 많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수축을 하고요. 그리고 모양체 소대는 지금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제 이완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죠. 이완을 하면서 이 수정체가 볼록하게 되는 구조력 값의 변화를 갖다가 좀 높게 가질 수 있는 이제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절이 일어날 때 먼저 모양체 근이 수축을 하고요. 그리고 슐렌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축을 하면서 슐렌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양체 소대가 이완이 되고 그러면서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굴절력 값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자, 만약에 머리를 보게 되면은 다시금 이렇게 이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이완될 때의 메커니즘은 반대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절의 정의서부터 발생하는 메커니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조절을 할 때 생리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앞서서도 동공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절할 때 축동이 된다고 했죠. 동공이 작게 된다. 축동이 된다 했고요. 수정체는 굴절력이 상승을 합니다. 그죠? 굴절력이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안압도 상승이 되는데 왜냐면은 수정체가 이렇게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밀리죠. 그죠? 밀리기 때문에, 그 방수가 있는 그 전방 특히 그쪽으로 더 많이 밀려요. 그러면은 전방이 얕아지면서 이제 눈이 밀리니까 안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압 상승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 시에 나타나는 변화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원점이 있고요. 원점을 FP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먼 거리를 볼 때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물체 원점을 정의할 때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었죠? 정적 굴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에서 망막의 선명상을 맺을 수 있는 물체의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파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 포인트. 그래서 FP로 표현을 하고요. 근점은 이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조절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이 근점은 다 달라지겠지만 최대 근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을 다 쓴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최대 근점이 될 거고, 그냥 근점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 근거리 단 조절이 개입된 상태에서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물체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점이라고 하면은 near point라고 해서 NP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근점은 전제 조건이 달라지죠. 수정체가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조절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적 굴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적 굴절 상태랑 동적 굴절 상태는 반대 개념인 거죠. 정적은 수정체가 본래의 굴절력만 가진 조절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고, 동적 굴절 상태는 일단 수정체가 조절을 하게 된 그 상태를 동적 굴절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조절이 개입된 상태. 그래서 조절이 개입된 상태에서 망막의 선명상을 맺게 하는 물체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이제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이제 물체의 위치가 될 텐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을 최대로 썼다. 그러면은 이 최대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최대 근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조절력이 개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근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점과 근점은 반대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죠. 망막에 선명상을 맺게 하는 물체의 위치인데 그 상태가 조절하지 않은 정적 굴절 상태냐 아니면 조절이 개입된 동적 굴절 상태냐, 이 존재 조건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자, 명시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명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범위. 그래서 볼 수 있는 범위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부터 조절이 개입된 그 사이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근점 사이 거리가 이 사람의 명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점에서 근점 사이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조절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AC로 표현을 합니다. accommodation에서 AC로 표현을 하는데, 자, 요거는 원점 굴절도에서 근점 굴절도 값으로 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원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이 조절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정적 굴절 상태에서 선명상을 맺을 수 있는 물체의 위치, 이 사람이 멀리 봤었을 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원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가까운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조절을 갖다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 거리를 보기 위해서 수정체에 있어서 굴절력 값에 변화를 주게 한 그 조절력 힘 값이 얼마나 개입됐는가, 이게 바로 이제 조절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절력 값을 구할 때는 원점 굴절도 빼기 근점 굴절도로 구할 수가 있어요. 식으로 구하자고 하면은. 자, 그러면 원점 굴절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실 수 있었어요? 앞에서 원점 거리, 그죠? 원점 거리 분의 1로서 단체 거리는 미터가 되겠죠. 1로서 구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근점 굴절도 동일하게 구하시면 되는데, 단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가까운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점 거리 분의 1로서 이제 구해 보실 수가 있고, 요걸 갖다가 뺨으로 해가지고 조절력 값을 이제 구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으로는 이제 풀어보실 수가 있고, 지금 밑에 있는 이제 문제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의 정시안이에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 멀리 볼 때의 시력은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 값은 이디옵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디옵터. 이때 이 사람의 원점, 근점, 그리고 명시력, 조절력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가라고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이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수직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보고 계신 요거는 피검사의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고, 지금 이제 눈에 있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망막이 되는 거죠. 그죠? 되고요. 우리는 뒤를 보는 건 아니고 앞을 보기 때문에 이쪽이 눈 앞의 부분이에요. 눈 앞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렌즈 앞쪽이면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눈 앞을 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시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눈앞 5m 이상, 6m 이상까지를 이제 뭐 잘 본다라고 하면은, 5m가 잘 본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시력 1.0의 시력을 갖는다, 시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m, 6m 이렇게 보통 쓰지 않고 이제 잘 본다고 했었을 때는 무한대까지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멀리 잘 볼 수 있는 어떤 교정 굴절력 값이 필요 없는 정시안이라고 했었을 때는 원점을 갖다가 눈앞 무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점 거리를 여기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기준점을. 그리고 이 무한대, 실제적으로 눈앞 5m, 6m 정도 되는 부분을 갖다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오게 되면 이제 조금 가까운 눈앞 유한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원점 거리를 이제 눈앞 1m, 눈앞 50cm, 눈앞 33cm, 눈앞 25cm, 눈앞 20cm 몇 가지 이제 기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점 굴절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지금 이제 원점 거리를 알면은 원점 굴절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점 거리 분의 1로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점 거리가 눈앞 무한대다, 정시아니다라고 하면은 원점 굴절도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분의 사실은 이제 눈앞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원점 굴절도는 0디옵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0디옵터. 즉 원점 굴절도 이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시한 필요한 교정 굴절력 값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원점이 눈앞 1m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점이 눈앞 1m다라고 하면은 눈앞 1m 있는 거리까지는 잘 볼 수 있지만 그 뒤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즉 근시안이죠. 왜냐하면 원점이 눈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이 눈앞 1m인 사람의 원점 굴절도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m 분의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디옵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원점 굴절도 이렇게 마이너스 1디옵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점 굴절도 이꼴 필요로 하는 교정 렌즈 굴절력 값이니까 이 사람은 마이너스 1디옵터의 렌즈가 필요하겠다. 마이너스 1디옵터의 렌즈를 쓴다면은 정시로 교정이 되는 근시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이 이 사람은 원점이 눈앞 50cm래요. 자, 그러면 원점이 눈앞 50cm다. 눈앞 50cm까지는 안경을 안 쓰고도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뒤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근시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계산을 통해서 풀어보게 되면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환산을 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5m 분의 1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2디옵터 이렇게 원점 굴절도 값 똑같이 쓰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이너스 2디옵터의 교정 렌즈로서 정시로 이렇게 교정이 되는 근시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33cm는 마이너스 0.33m 분의 1 이러면 대략 마이너스 3디옵터의 원점 굴절도 구하실 수 있고 마이너스 25cm도 구해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20cm도 구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점 굴절도를 구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점 거리에 대해서 원점 굴절도 값을 구해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이 원점 굴절도의 의미는 필요로 하는 교정 렌즈의 굴절력 값이다 까지 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점 거리랑 원점 굴절도랑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수직선 상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은 정시안이라고 했어요. 정시안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눈앞 무한대. 그럼 이 사람의 원점은 어디에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에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원점은 여기 있어요. 자, 원점을 저희가 FP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요. 원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원점을 적으실 때는 눈앞 무한대 혹은 눈앞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조절력이 2디옵터라고 했어요. 조절력이 2디옵터.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굴절력 값을 높이는 그 값을 갖다 조절력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가까운 곳을 볼 때 필요로 한다. 멀리 있는 물체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보고자 할 때 이렇게 당겨오는 힘이거든요. 눈 앞으로 그 물체의 위치 자체를 갖다가 선명
선명점을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절력은 마이너스 값이 절대 없어요. 수정체가 굴절력 값을 플러스 방향으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조절력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리고 눈 앞으로 땡기는 거죠. 플러스는 눈 앞으로 땡기는 거. 그래서 원점에서 조절력을 갖다가 2디옵터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1디옵터 2디옵터 이렇게 눈 쪽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절력이 2디옵터 개입됐다는 것은 여기에 바로 근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절력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점은 어디 있느냐? 여기 요 지점이거든요. 플러스 2디옵터 된 지점 여기인데 여기에서의 그 시거리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50cm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조절력이 개입이 된 동적 굴절 상태에서의 이 사람의 시거리, 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 주실 때는 마이너스 50cm니까 눈 앞 50cm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 2디옵터를 썼었을 때는 눈 앞 50cm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명시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점에서 근점 사이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명시역을 표현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거리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눈앞 무한대서부터 조절이 개입돼서 당길 수 있는 눈앞 50cm가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명시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자, 조절력은 이미 여기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2디옵터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세요. 바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앞에 4번에서 이제 조절력 값을 원점 굴절도 빼기 근점 굴절 도로도 이제 식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은 정시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원점이 눈앞 무한대였잖아요. 그럼 원점 굴절도를 눈앞 무한대 분의 1로서 이렇게 해서 원점 굴절도를 구해 보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빼기. 그 다음에 근점 굴절도 구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근점 굴절도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조절력이 나와 있어서 조절력을 통해서 구해봤지만 그냥 이 근점만 가지고도 조절력을 구할 수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은, 근점은 눈앞 50cm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근점 굴절도는 근점 거리분의 1이니까 눈앞 50cm니까 0.5 미터 분의 1 이렇게 하면 근점 굴절도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을 가지고 조절력 값을 거꾸로 유출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점 굴절도는 제로가 될 거고요. 빼기 근점 굴절도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디옵터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부딪히면은 조절력은 2디옵터. 이렇게 해서 거꾸로 조절력 값을 또 구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조절력을 갖다 구할 때 뒤에 문제를 요렇게 저렇게 또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보실 텐데, 요렇게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아니면은 좀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됐다 하시면은 요 식을 통해서도 바로 이렇게 조절력 값을 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